자, 이제, 자, 이해가 됐고, 살아감의 살아감 절이에요. 살아감의 살아감. 살아감의 살아감이라는 말이, 일곱 글자죠. 살아감의 살아감. 그 일곱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자로 시작하고요. 생자로 끝나는 두 글자야. 문제가 좀 어렵죠. 어, 영생. 예, 영생체를 말해요. 살아가며 살아가. 계속 살아간다. 영생. 영생. 그, 저기, 문제 나온 김에, 저기, 예술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열 글자잖아요. 열 글자다. 이거를 네 글자로 한번 줄여보실래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를 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게, 너무 유식해서 그래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니까. 예장인단. 장단, 예장인단. 그 맞죠? 이제 넌센스 퀴즈잖아요. 아이고, 참.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답을 말씀드려도, 무슨 말이지?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더 웃겨요. 그게 더 재밌어요. 답을 말씀드려도 모르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예술 인생. 예술은 길잖아요. 예술. 인생은 짧잖아. 예술 인생. 자, 이렇다고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뭐, 어쩌다고 하니? 아유, 아유, 그 참. 그런 문제를 누가 그렇게 낼까요? 기발하신 분들이. 진짜. 예술 인생? 진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잖아.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아서, 그래서 무슨 처리가 필요하냐면, 살아가며 살아감 처리가 필요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생이 그러면 예술도 길고, 내 인생도 길고, 그죠? 네. 그, 자, 생각해 보게요. 좀 심상치 않죠? 그죠? 이태원 참사가, 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태원 할 때 요 이자가요. 이거예요. 백꽃. 요 배이자에 배. 배리.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꽃한자 붙이면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요 백꽃이다 이 말이에요. 이화여대. 그거예요. 이태원. 이태원이 무이양 저기 댕기네. 요 백꽃, 배나무.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요 이자에다가 태가 크다. 뭐 굳이 한자까지 뭐 제가 그러는데 크다. 이태. 이제 그러한 곳이다. 뭐 서원, 유치원 뭐 그러잖아요. 요리 되거든요. 이태원. 이태원. 근데 이 배꽃, 배나무.
대나무 백꽃에 관련된 시조가 이 이화의 월백하고, 이거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지금 뭐, 2년 돼 가잖아요. 예. 그래, 이제 좀 보시게요. 그, 음, 먼저, 살아감의 처리. 이 살아감의 처리는 우리 모든 인간, 86억 인간, 모두가 일이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요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죽음의 메커니즘, 사후의 메커니즘. 네, 이걸 통해서. 자, 봐요. 생겨나 살아감이잖아요. 그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 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혼도백리, 반올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 큰 곳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 그래서 살아감의 살아감. 그죠? 이보다 더 큰 살아감. 자식으로 살다가 부모로서 살아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살아감의 살아감처리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로 놓고 이게 영생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이제는 없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어. 이제는 생로병 영생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아, 네, 그리 된 거잖아요. 거기에 살아가며 살아가며 처리라고 하는 게 영생 처리를 말해요. 살아가며 살아가며라고 하는 영생. 그죠? 길게 살아간다. 이거 또 떨어졌지? 아, 이게 바람이 날리는가 보구나. 아까 그 했잖아요. 예술 인생. 이게 아니고, 예술 인생. 아이고. 자, 그러면, 자, 살아가며 살아감 처리인데,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왜 어제 그, 빗속을 둘이서처럼요. 그죠? 그거, 저기, 확인했어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게 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의 맘,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너의 맘 깊은 곳에, 너의 맘 깊은 곳에, 하고픈 말이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오늘은 노래가 되네. 살며시 얘기할 것, 정녕 말을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단. 르르르 르르르 르르르. 이제 그래가지고 이 빗속을 걸어갈까요? 둘이서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그랬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살아감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로 이 아무도 없는 거거든. 이건 그냥 원형이에요, 원형.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네, 여기에 있는데 진짜 요것처럼요. 요것처럼 이게 뭘로 보여요? 여기에서 저리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길. 길이 나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진정으로 여기서 살아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더 크게 살아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저리로 갈 수 있는 그 길, 통로가 필요해요. 통로가. 네, 통로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도죠. 이 통과란 게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 길이 낮아야 한다. 그죠? 응. 그러겠죠. 제일 먼저 길이 낮아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길을 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일구어낸다. 즉 창조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 창조. 그죠? 창조의 으뜸 중에 으뜸은 뭐냐면 이 도를 창조하는 거예요. 도를. 이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뭐 도를 창조해 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도를 깨닫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창조의 으뜸은 창조 중에 창조는 궁극적 창조는 이 도를 창조하는 거예요. 즉 통로를 마련하는 거예요. 통로를 새롭게 일구어내는 거예요. 네. 이 도라는 건 뭐 원형을 말해요. 가장 처음 여기가 태초 그랬잖아요. 태초. 만유의 처음 그랬잖아요. 거기에 도와 리가 자리죠. 도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요 도, 요 길.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저기를 가야 해요. 그러려면 여기 지금 선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요 길이 마련돼야 돼요. 길이 일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통로가 있어야, 길이 있어야 그 길 따라서. 도리가 뭐라 그랬어요? 도는 길입니다. 길 위에 역동적인 꿈틀댐, 길 위에 언제나 살아있음. 그 생동함, 그게 도리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유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사물 현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도와 리, 그 도리가 그 아주 근저에 가장 뿌리에 그게 쫙 자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소리 수리할 때는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를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이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라는 것이, 도리라는 게 저 어디, 머나먼 어디, 행성이가 있고 그 개념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산물 현상이 기본적으로 가장 뿌리에서부터, 그 근저에서부터 도리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곧게 이해하고, 그걸 직시하고, 그걸 내 삶에 유익하게 쓰려면, 그거에 깃들어 있는 그 도와 리, 이거를 일깨워내야 하는 거예요. 노크해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를 깨닫고, 도 닦으세요. 도를 아십니까? 돌이 이게, 아이고, 한가하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직접적인 삶의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거냐. 내가 얼마나 더 부자 되고, 내가 얼마나 더 멋진 인간으로 거듭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거냐. 그게 바로 도의 문제인 거예요. 도와 리의 문제, 도리의 문제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도를 얘기하고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로 저기 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하러, 그 아무 때나 쓸모없는 걸 뭐하러 해. 내 인생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반올림 당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실사구시요, 실사구. 백명명! 그 멋지죠, 백명. 그쵸. 길이 나야겠죠. 그죠? 통로. 그래서 창조 중에 창조는 정말 가장 본질의 궁극의 창조는 도를 창조하는 거예요. 통로, 길. 그래야 길이 나야 누구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죠? 저쪽에 있는 것, 이쪽에 있는 것 상관없이 더더욱 풍성하게 우리로 어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죠? 존재하는 모든 만유, 다 도로서 이루어진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먼저는, 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면, 먼저는 이미 구성되어지고 짜여져 있는, 이미 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해야 해요. 아, 길이 이렇게 됐네?
여기도 나 있네? 여기도 길 있네? 이건 몰랐었네? 아, 보이지 않는 길도 있네? 그 다음에 이것이 서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이해를 했고,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고, 무엇을 위한 길이고, 이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쩌냐면, 그래? 그러면 이런 길은 어떻게 새롭게 마련하지? 즉, 도에 대한 창조, 그 길에 대한 창조. 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요렇게 하는구나. 그죠? 뭐가 같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반도체라는 게 있었겠어요. 지금 세상에, 이 지금 물질 문명, 반도체 빼버리면 그야말로 시체죠, 시체. 그렇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반도체가 있었냐 말이에요. 아니죠. 반도체라는 그 표현부터, 그죠? 누군가 창조했단 말 아니에요. 새롭게 일궈냈단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반도체라는 그 이 표현, 이 이름부터 반도체의 개념,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가? 예를 들면 그 메커니즘, 그죠? 그 반도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요런 게 예를 들면 통로에 해당하는, 도에 해당하는, 반도체라고 하는 그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쫙, 그 반도체 길이 쫙 깔려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기 시스템 반도체냐, 메모리 반도체냐, 해가지고 이거를 자동차에 넣고 스마트폰에 넣고, 지금은 반도체 안 들어가면 다 시체라니까요. 아, 경제도 다 무너져요. 삼성전자, 저기 SK 하이닉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반도체가 생명인데. 지금은 반도체 시대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런 거예요. 도를 창조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가장 처음, 만유의 처음, 태초. 즉, 태초를 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도를 창조한다. 그래요. 이제 우리 인간의 영역들인 거예요. 신의 영역이 아니고. 왜냐하면 신이 되어진 인간이잖아요. 새 시대, 새 역사, 새 도리. 네. 우리 새 인간. 신이 되어진 인간이다. 아름답고도 스스로 유일무이한 하나인 각자 자기 자신. 그렇잖아요. 요렇게 해서 생겨난 자기 자신. 그죠? 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살고 가고 있다라는 게, 뭐,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네. 자요. 이런 상태에서 저 매미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굉장히 요란하거든요. 그럼 어쩌냐면, 낮잠 자고 있다가 이 매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배 죽일, 매미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같은 이런 생각, 그죠? 그런 생각을, 예를 들면, 그 창조의 궁극은, 궁극적 창조는 도다, 통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매미 소리를 들어. 똑같이 들릴까요? 그죠? 뭐야. 일단, 매미들 합창이네. 뭐야. 여름은 여름이야. 그죠? 어,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확실하게 계절도 알려주고, 나무 저기 다 살아있고, 생명 활동을 하는, 그 직접적인 대자연의 소리구나. 아,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그게? 자신의 지금 현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가 그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 실전 우리 했었잖아요. 가치점도 가치점. 그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네, 통로를 마련해 보십시다. 살아감. 음, 처리를 위한 통로부터 마련해야겠죠. 먼저 블랙홀을 봐요. 블랙홀. 음, 블랙홀을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개괄해 보면 이 창조의 메커니즘이 뭐구나. 창조의 법이요, 메커니즘 법이라 그랬잖아요.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창조의 메커니즘이 뭐구나. 아마 많은 참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 태양 정도, 그죠? 큰 별, 항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빛나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항성 주위에, 이렇게 있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그러고, 나그네 별을 해성이라고 그러고, 그죠? 아까 1월 성신. 그럼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자, 그 별 상태로서는 진화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화까지를 다 도모를 해요. 막 몇십억 년 걸리고 이러겠잖아요. 우리 우주만 해도 그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는 46억 년 전에, 그때로부터 92억 년이 지나가지고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이렇잖아요. 거기 정말 장구한 세월인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별이 하나 있어. 이때만한 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수명을 다했어. 우리 그 아까 아니 우리 죽음의 메커니즘처럼요. 그 피로가 다해진 거. 수명이 다해가지고 이제 수명이 다했으니까 좌가 거두어지던 별도 이제 이 상태로서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진화 단계까지 이 별이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이제 수명이 다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수축을 시작해요. 수축을. 쫄아들어요. 쫄아들어. 자, 여기가 이제 한 가운데 중심이라면 어디를 향해서 쫄아드냐면 이 별의 중심을 향해서 이 요렇게 축소되어져요. 네. 자, 별의 중심을 향해서 이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 그러죠. 별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작용하는 이 중력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하겠죠. 아니, 태양만한 항성인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속 쭈그러들어가지고, 계속 쭈그러드니까 이제 이렇게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중력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예를 들면 이제 초고밀도, 초고압이 작용해가지고, 이게 초고밀도로 쫙 하고 거의 한 점 형태로, 어, 농축된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쫄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때만 했던 것이 어쩌냐면, 없어. 이때만 했던 것이 그 부피가 한 점으로 농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 중심의 자리는 그야말로 초고밀도, 초고압의 그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끌어들어가지고, 별이 이제 없어져. 태양만 했던 항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블랙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개념이 블랙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데 얘가 초고밀도, 초고중력, 초고압이기 때문에 이 별만 끌어들이냐면 그렇지 않고 이 반경에 있는 그야말로 모두 다를 끌어들여요. 여기에 먼지 있으면 먼지 끌어들여, 여기에 뭐가 날아가고 있으면 그거 끌어들여. 이 초고밀도, 고압력, 고중력 상태니까 싹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엇까지 끌어들이냐면 빛이요. 빛. 아주 정직한 빛의 특성이 이거 직진성이잖아요. 쫙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 어떤 마찰 정도가 받지 않으면 3억 킬로미터 일주일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고 있는데 빛이 직진해서 정직하게 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밀도고 고압력, 고중력인지 이게 빛을 끌어당겨요. 빛마저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이렇게 돼요. 휘어요. 빛이 휘어요. 빛이 휘어가지고 우리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겠죠. 누가 여기에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죠? 이 눈동자에 눈을 깜빡깜빡 빛이 있다 하는데, 누가 여기서 요쪽 공간을 똑같이 요쪽 방향을 보고 있으면, 뭔 소리야? 빛은 없어. 이리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 때문에. 얘가 먹어본 거예요. 빛을. 그죠? 빛마저도 끌었던 게. 그죠? 자, 이제 요게 기본적인 이제 블랙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봐볼게요. 그럼 이제 블랙홀 요 장면을 좀 확대해서 해볼게요. 그럼 어쩌냐면 일단 요렇게 그러니까 홀 H-O-L-E 이게 구멍이란 말이잖아요. 홀인원 이게 우리 골프 쳐가지고 홀에는 구멍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멍이 깊게 이렇게 패여요. 이렇게. 왜냐하면 주위에까지 이제 싹 끌어다 초고밀도로 고중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요. 여기 이걸 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블랙홀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싹 끌어당겨, 싹. 그죠? 예. 네. 자, 이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멀찍이서 이렇게 본다고 쳐요. 멀찍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보여. 이게 저 빨려가네 이게 관측이 돼요. 실제로 전체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네. 요게 이제 요쯤 가서 요쯤 되잖아요. 여기까지 끌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구멍으로 쏙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경계면을 뭐라 하냐면 요쪽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사건의 지평선이라 그래요. 지평선 넘어오라 해가 접은 거와 똑같아요. 지평선 넘어가기 전까지 보이는데 하고 있는데 넘어가 버리면 쏙 이렇게 요리 빠져버리면 쭉 빨려 들어가 버리면 이제부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란 말은 요게 간다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싹 사라져 버리는 거. 그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고급 지평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벤트 사건 호라이즌 그래요. 이 지평선 HORI 호라이즌 이 맞던가? 사건의 지평선. 예, 예, 예. 예. 자, 우리 그를 사랑합시다. 사건의 지평선이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가 블랙홀이죠. 홀 구멍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쩌냐면 이제 여기로 빨려 들어왔던 것들은 여기를 통과하겠죠. 그죠? 그러면 싹 모두 빛마저도 싹 끌어당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아래 들어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다 빨려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 이 출구 여기 입구 여기 출구 그죠? 그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이제 여기는 입력되는 것, 여기는 출력되는 것,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를 블랙홀이라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를 블랙홀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 빛마저도 빨려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래갖고 어찌 되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여기요. 여기를 블랙홀이니까, 이번에는 하얀 거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홀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화이트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기 블랙홀처럼 구체화된 건 없죠. 그 사고 실험, 그죠? 블랙홀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가지고 화이트홀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나온 거죠. 그 이제 우리 천체 물리학자님들이 얼마나 막 불철주야를 연구하고 계시겠어요. 좀만 기다리게요. 그러면 또 밝혀주실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어요. 대충 개념은 이제 이래요. 그래서 여기 홀 구멍이 뻥 파진 데 있죠. 그러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 요 사이, 그죠? 여기가 구멍이잖아요. 여기도 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웜홀이라 그래요. WORM. 이게 웜이라는 게 벌레가 이렇게 꿈틀꿈틀꿈틀 기어간다. 그런 구멍, 그렇게 해갖고 난 구멍,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웜홀에는 뭐가 있냐면, 사전 찾아보시면 또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 예, 좁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데나 치면. 아주 좁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꼼짝꼼짝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걸 웜홀이라 그래요. 제가 정확히 읽어봐 드릴까요? 내가 요걸 적어놨어요. 참 묘하다 싶어가지고. 좁은 공간, 붐비는 사람들 사이를 꿈틀거리며 나아가다. 이게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웜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웜홀을, 이제 요거는 단어로서 웜홀인데, 이게 웜홀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롭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이니셜로 따면 이렇게 돼요. 그 이제 대문자로. 어, 내놔갔지? 네. R, M. 웜. 이게 웜이나. 근데 이게 이니셜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야,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적는 거예요. write. 이거는 읽는 거예요. read. 이거는 한 번 이 말이에요. once, onc. 여기는 많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man이에요. 이래가지고 요 이니셜 따가지고 WORM. 이게 도 웜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쓰고, 한 번 적어. 한 번 적고, 예. 많이 읽는다, 이 말이에요. 효율적이잖아요. 한 번 적고 많이 읽는다. 책과 같은 거죠, 책과 같은 거. 한 번 이렇게 활자로 되고, 많이 읽잖아요. 디스크를 말해요, 디스크. 그러니까 이 write once 이 말은 한 번 입력하고는 출력은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디스크가 그러잖아요. USB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 뭐, 천만 번도 계속, 저기, 읽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띄우면 되고 하니까. 근데 단 한 번 입력하는데 계속 그걸 불러서 읽어갈 수 있다. 요거들. 디스크 말하더라고요. 광디스크나 뭐 이런 그 저장 매체. 이걸 이제 웜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길, 통로. 한 번 통로가 마련되면, 즉 창조. 한 번 창조가 이루어지면 아주 영원토록 출렁출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도가 마련되면 그 위에 리라고 하는 것은 무수하게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와도 같아요. 자, 이제 내나 여기도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요, 이게, 자, 이제 그림 그려놓으니까 이제 좀 선명해졌는데,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과도 같아요. 저도 직접 가봤었거든요. 네. 딱 요리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대로변. 여기가 한 왕복 4차선 더 넘을 것 같은데. 그 대로변이고, 바로 여기가 저기 지하철 그 이태원역 1번 출구예요. 바로 여기 내려가면. 그런데 또 여기가 또 골목이 있어요. 요 골목도 좀 넓어요. 예. 여기가 그때 그 호텔 있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요 폭이 이게 3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봤더니 이게 이제 살짝 언덕져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구슬을 굴리잖아요. 그럼 쭈르륵 하고 굴러가게. 이게 살짝 이렇게 어, 경사가 져 있어요. 근데 이게 1m, 2m, 2m나 2.5m 정도 될 것 같더라고, 폭이. 그런데 놀랬어요. 이렇게 좁은 데였어? 예. 그 텔레비전으로만 보다가, 그 참사현장. 와, 이게, 그래요.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 그림과도 똑같아요. 네. 아까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가지고 여기를 꼬박꼬박 이게 그 벌레 이게 원래 벌레잖아요. 벌레가 기어 나간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고 여기에가 요만하게 그 바닥에 아예 딱 박아져 있어요. 그, 그 아예 새겨져 있고 새겨져 있고 그 금속판에 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그러고는 이제 정상화돼 있죠, 다. 이제 그거는 거기에 딱 여기 그 여기 한복판 요 입구 쪽 여기가 요만큼으로 해가지고 이 금속판에 그렇게 새겨져. 아유 참 그렇더라고요. 자 우선 이게 이제 블랙홀 개념인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모든 것 빛마저도 그죠? 빛도 못 빠져나가. 여기가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어떤 것도 못 빠져나가요. 빛도 못 빠져나가거든요. 네. 모든 것을 싹 그야말로 흡성대법으로 그냥 싹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 웜홀이란 공간을 거치고 그랬던 것이 화이트홀로 이렇게 이제 출구, 입구, 출구, 입력, 출력 이제 이렇게 개념이 되어지겠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와서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궁금하잖아요. 빛도 빨려 들어가고 뭐 하여튼 사물이라고 물질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빨려 나가. 뭐 물질 아닌 것도 빨려 나가지. 빨려 들어가요. 하여튼 뭐 있는 모든 것이 다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다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이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넘어버리면 이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우주선이 있어. 이건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주선을 타고 삥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성능적인 우주선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이 역추진 장치가 이제 완벽히 훌륭하다 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우주선이. 그러면 얄짤없어. 우주선도 빛하고 같이 그냥 블랙홀로 뻥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데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 계곡이나 이런 데 이제 넓게 이렇게 펼쳐진 이런 강 흘러가는 쫙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연하고 이제 좋은데 어떤 데서는 그게 그 소용돌이 그걸 뭐라 하죠?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거든. 그 물의 흐름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가 서로 얽힘 현상이 생겨나 가지고 큰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이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해. 계속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원심분리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실 그 물 빠지듯이요. 뺑 한쪽으로 계속 도니까 계속 저 아래로 바닥으로 원심분리 무거운 것은 저기 한다 그랬잖아요. 바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위로 나오려고 해도 안 돼. 마치 이거와 같아요. 블랙홀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막 많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꼭 그거와 같아요. 이 블랙홀 개념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질로 좀 보시게요. 그죠? 이제 전체적인 뭐 이런 개념도는 이해를 했으니까 본질로 보시죠. 자, 일단 사건의 지평선이다. 그러면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절대로 퇴행을 못 해요. 빠꾸가 안 돼, 빠꾸가. 무진이 안 돼. 직진만 해야 돼, 직진만. 요리로 빠지고. 빛도 그런다, 이게 빛도. 빛조차도. 빠꾸가 안 돼. 퇴행이 안 돼. 퇴행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물질은
아까 여기가 초고밀도, 초고압, 초고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 안 있죠, 보통 물질은. 뭐, 우리도 이게 뭐죠? 이 1, 2도 온도 차이나 기압 차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때 왜 저기 있잖아요. 저쪽 도원 지방에서 동사 사고가 일어나요. 얼어 죽음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몇 도나 됐까니 갑자기 한파가 몰아친다 했더니 2도인가 3도인가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45도인데 45도에서 42도 된 거예요. 그 동사자가 생겨나요. 그런 거죠. 보통 이제 그러한 적정선에서 그 항상성, 모든 생명체는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초고밀도, 초고압력, 중력, 이거를 경험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참하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빡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경계점이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측할 수 있는 사건의 최종 끝점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여. 관측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넘어버리는 순간 그냥 안 보여. 사라져버렸어요. 쫙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나시는 게 우리 그 사후의 메커니즘, 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수리할 때, 그죠? 오라는 게, 이거다. 영원토록, 임해진다. 그래가지고, 요거죠. 시환, 환골탈태.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저마다 각기 빛마저도 자기 성질대로 쭉 직진하고 30만 킬로미터 가고 그랬는데, 감히 빛을 누가 넘봐? 감히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항상 요 범주 안에서 잘 살고 있어. 기온도 맞고 내 체온도 맞고 기압도 맞고 뭐 적당히 중력도 맞고 그러는데 특이한 현상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고밀도, 초고압력, 초고중력, 아주 초자 들어가는 초슈퍼 울트라, 이게 여기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경계점이 있어. 이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이요. 여기 밖에 있는 사물 현상들은 만유는 그냥 나름대로 저마다 이제 이렇게 자기 특성을 갖고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여기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여기 표현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살이가 됐는데, 여기를 이거를 경계로 해서 이걸 넘어가 버리면 이제 네, 여기에서 이 사건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성, 그 물질로서 그 성질, 그죠? 그것이 띄고 있었던 고유함, 이게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빛마저도 이제 빛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빛은 원래 이렇게 가고 30만 킬로미터 빛을 감히 따라잡고 이러는데 블랙홀이 끌어당겨 버리는데 빛도 항복, 빛도 무너져 버려요. 빛의 특성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다 빛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웜홀, 요 공간은 뭐에 해당하냐면 치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환골 탈, 태, 환골 탈, 이태원, 환골 탈. 마치 뭐가 같냐면 여기는 애벌레였어. 네. 애벌레였는데 요거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나비가 된 거예요. 나비가. 여기까지 물질에서 애벌레의 성이 완전히 낱낱이 분해가 되고, 그야말로 여기는 아주 여기 공간보다 초공간인 거예요. 그야말로 나비가 날아다닐 수 있는 창공이에요. 애벌레 때는 어째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어째요? 초고밀도, 초고압력, 초고중력.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시죠? 탄소 결정체가 다이아몬드잖아요. 탄소 결정 여러 개 있죠. 흑연, 연필심.
이런 거 있고 뭐 이러는데, 맨날 구성으로 보면 다이아몬드도 탄소, 결정체인데, 그 탄소 결정체를 가지고, 여기 표현 그대로, 초고밀도, 초고압력, 예, 초고열, 그걸 거기다 가하는 거예요. 그 탄소 원자를. 그러면 이게 그 인공 다이아몬드. 그래갖고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인공 다이아몬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금강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아요. 평상시의 그 항상성이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낱낱이 없어져요. 낱낱이. 다 산산조각 나고, 이제 여기에 맞게끔 새로운 어떤 이합집산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초고밀도와 초고압력과 초고중력과 초고열, 또 열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거. 그러잖아요. 아니, 속도가 빨리. E 이꼴 mc의 자성이잖아요. 이건 빛의 속도보다 더 하잖아요. C의 자성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핵폭발이 나오는데, 여기는 빛, 그마저 빨려 들어가니까 C의 C의 10승 되겠잖아요. 적어도. C의 100승. 우리가 블랙홀을 많이 몰라요. C의 1000승인지. 그러니까 빛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초고열에, 초고압력에, 초고밀도에, 초고중력에, 같이 똑같아요.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2.5m나 한 3m는 거기에 빽빽하게 옴싹달싹 못하게끔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밀도에, 초고압력에, 초고열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 비스듬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경사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흔들려버린, 이게 이제 한 몸처럼 그렇게 딱 옴짝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흔들려버리니까 이게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전체가. 네. 마치 이 장면과 같아요. 자, 그러는데, 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블랙홀. 그래서 여기가 이 웜홀이라는 이 공간,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이 치환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황골탈퇴를 하겠잖아요. 그러겠잖아요. 마치 이거는 애벌레가 나비로 승화를 이룬 장면과 같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제도 그 반올림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반올림에 성공을 하던가요? 그죠?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치환인가요? 치환이 됐냐 안 됐냐요. 치환되면 한 몸체니까 50% 이상만 치환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한 몸체니까 치환이 돼버린, 그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 봐요. 애벌레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나비로서 치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나비인데 날개가 형상만 있고, 날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힘도 없고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나비의 심장인데 이것이 애벌레 심장이에요. 나비의 심장 뭐 이래요. 근데 그 전체가 그 50% 이상이 나비로 치환이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모든 장기, 모든 날개, 모든 속속들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다 무조건 나비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와 같다니까요. 그죠? 네. 그게 황골탈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반올림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진정으로 치환을 이루어야 한다. 치환. 100%다 완벽하게 청정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올 100점인데, 안 그래도 괜찮다. 그거는 허용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50% 이상 치환을 이루어. 치환이 핵심이거든. 치환되면 다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거든. 퇴행이 안 돼. 물들지 않아. 다시 악에, 다시 사람으로 추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판단의 잣대든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완벽할 수 있어요? 완성 뭐 이런 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난 놈이 어디가 있어? 좋다. 그렇다.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 인정하자. 대신에 털었는데
아이고, 1년 동안 털어도 먼지가 계속 나면 이거는 양식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털었으면 하루 정도 털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야지, 먼지가. 털었는데 황사현상이 일어나버려. 모래폭풍이 일어나고, 아이고, 이건 털어 많아요. 얼른 버린 게 제일 낫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여기서 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계에서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사건의 지평선이야.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차원, 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건의 지평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자신을 그 사건 현장에 둘러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항상 사건, 사고는 사람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뭘 해야 되냐면 요리 간다 이 말, 요리 가야 돼요. 요리 간다 이 말은 자신을 치환시켜라. 이것을 재료로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 인간 세상을 보면서 저기 뭐지? 저기 그 작가요. 인간 시장인가? 그 책 쓰신 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시장에 함몰되지 말고 그죠? 네. 사건의 지평선 그 너머로 가야 하는 거야. 그게 초월이에요, 초월. 그게 초월적 대통합. 그게 절묘한 하나 돼야지.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거기에 도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 모습, 진면목. 거기 그 자리, 여기로 치면 여기 자리. 이게 애벌레라니까. 애벌레가 진면목이에요. 최종 도달점 나비. 나비로 치환, 황골 탈퇴를 이루는 거. 이게 본 목적인데. 이로써 아름다워지고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애벌레를 놓고 누가 아름답다, 성스럽다. 물론, 그래야 하지만, 그죠? 이제 겉으로 보기. 아니, 나비를 보고 아름답고 성스럽다 하지. 누구나 다 동의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야, 사건을. 이게 그러니까, 임계겠죠. 임계. 임계를 넘어야 한다. 그러면 아예 전혀 다른 초고속, 초고열, 초고압, 초고중력, 초고에너지. 필요한 것들이 여기서 다 조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쩐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100% 활성을 일으킬 수 있다. 완벽히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냐면, 치환을 이룬 그 자리가 뭐냐면, 대광명, 대희열, 대지성, 하여튼 대자 들어간 거 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에 그걸 적용하면 이태원, 어마어마하게 큰 가장 처음 태초 어마어마하게 큰 가장 어디 갔어? 처음에 본래 그 자리, 그 원형, 그 근원, 그 근본의 자리 이태원.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요, 이태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와, 이게 치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살짝 피하고, 아이고, 힘들어? 나 좀 도와줘, 했어. 어디 기대고. 절대 그렇게,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더 나를 뜨겁게 달궈라. 나한테 더 압력을 가해라. 우여곡절이 됐든, 시행착오가 됐든, 파란만장이 됐든, 와라! 진로 승부하리라! 질량!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어때요? 나는 우리가요 반올림 대단히 환영받으면서 반올림 받게 되는 거예요. 올려드린다. 모셔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셔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화이트홀 있죠. 화이트홀이. 그러면 요리로 출력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처음에 끌려 들어갔던 빨려 들어갔던 요 상태하고 이제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렇게 된 상태를 어떻게 다를까요? 애벌레와 나비로 다르겠죠? 아까 저거 같겠죠? 탄소 결정체, 그냥, 이게, 그, 연필 씹으면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저기, 부서지잖아요. 근데 요 과정을 거치면서 어쩌냐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 절대 깨지지 않는, 금강석.
거기에다가 완벽, 화씨 그 굿을, 티 없는, 흠길 없는 그 굿을, 그걸로 새 탄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환, 환골탈태를 이루어서, 이제 여기가 출구잖아요. 화이트홀. 얼마나 좋아. 시커먼 블랙홀이었다가, 화이트홀로 거듭 새 부활을, 새 탄생. 실은 이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 메커니즘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창조의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이로써 뭐냐면, 지금 통로가 마련된 거예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블랙홀을 가지고 이러한 구조라는 이러한 법칙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성을 구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거예요. 길이 생긴 길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블랙홀처럼 열이 들어가서 그 임계를 넘어서 치환을 이루어서, 아이고, 탄소 결정체했던 내가 그냥 연필심 같이 물렁물렁하고, 그냥 뭐 보잘것도 없고, 누구 입에도 들어가고, 아이고, 더러 죽겠는데, 거기 살았는데, 팔자가 바뀌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다 인사해, 다이아몬드한테. 모든 물질의 제왕이시여, 다이아몬드님 나 치셨습니까? 그래 바뀌는 거야. 황골탈태. 애벌레에서 나비. 유유자적하는. 그죠? 그럼 이제, 요렇게 통로가 마련되어지고, 뭘 위한? 살아감, 저를 위한.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